간단하게 이제 요거 하고 포켓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하죠. 70에 자 스케치 화면 여시고, 자 와이어 프레임에서 우선 가운데서 그리고 옮기도록 할게요. 자 사각 형태 그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운데 기준으로 70에 가운데 기준으로 70에 70짜리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적용을 한번 눌러주시고, 적용, 이 계속 메뉴를 유지할 거니까 확인이 아니라 적용, 확인 적용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 위에 사각형 하나 또 그려볼게요. 40에 20자를 위에다가 그려놓을게요. 사각 형태 그리기에 40에 20짜리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위에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V 한번 눌러주시고 메뉴에서 나가시고, 여기 위에 중복됐는데 선택하기 힘드니까 마우스 오른쪽 파인드 오버랩 메뉴 누르고 선택하고 엔터 클리너 하고 주어지십니다. 메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원래 여기 홈에 있어요. 홈에 애드인에 여기 파인드니까 F 누르면 파인드 오버랩, 원래 요거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행선으로 도면에 보면 중심에다가 18파이 하나 그려주면 되겠네. 우선 18파이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15에 15짜리 C인데 못따기를 안 주고 트림을 안 하는 설정을 하고 C를 한번 주고 평행선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서 위로는 10mm. 자,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 아래에서 위로 10mm 인턴. 그 다음에 V를 우선 누르고, 자 평행선 C 못따기 요소에 체크를 들어가고 못따기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 15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트림을 하게 되면 트림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체크 해제하고 한 요소로 15라고 넣어주시고, 자,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평행선으로 15를 가셔도 되고 다시 한번 C를 숫자를 넣으시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평행선으로 갈게요. 평행선 그리기 아래에서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 아래에서 위로 15, 여기서 여기까지 15. 그런 다음에 트림을 한 요소로 양쪽을 이어주시고, 트림 메뉴에서 트림 메뉴 한 요소로, 자 얘를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다시 보여주시죠. 네,
자, 얘를 확장을 해야 되니까 트림 요소 누르시고 한 요소 트림 체크하시고, 자, 이 도형을 이 경계까지, 이 도형을 이 경계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이것도 이제 이렇게까지 다 연결했으면 얘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확장을 하는 거나, 한 번, 두 번, 그러면 두 요소 트림을 이렇게 두 번을 잘려요. 세 요소 트림으로 하게 되면, 세 요소 트림으로, 자, 처음에 확장이나 축소를 할 도형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경계를 나중에, 그죠? 그래야 이렇게 도형이 되죠. 세 요소 트림. 3으로 선택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얘와 얘를 다 연결을 하는 거죠. V 세 요소 트림. 그 다음에 여기는 유갈 두 군데, 플랫 6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외곽은 체인 못따기 주면 될 것 같아요. 외곽은 이제 4포인트니까 하나 둘 셋 넷이,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OC가 있으니까 OC를 주죠. 자, 못따기의 작은 화살표 체인 못따기 연결이 밑에 체인 못따기 체크하고 체인을 걸고 엔터. 그 다음에 OC 트림 설정을 하겠죠. V. 자, 그 다음에 여기 홈파고 여기 홈파고, 이제 여기 C를 줘야죠. C를 줄 때 경계, 우선은 C를 주고 못따기를 안 한 다음에 다시 잘라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어차피 자르니까 얘랑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작은 요소 트림 밑에 보면 교차점 자르기, 여기가 아니네, 여기 2등분 자르기 밑에 교차점 자르기 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세요. 그죠? 나눠질 거예요. 색상 복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C를 주세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처음에 돌리는 게 면을 치고 외곽을 돌리고 그 다음 외곽을 돌리니까 어차피 경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바꿀 때 경계가 되는 쪽에 색깔을 바꿔서 못따기를 시작을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색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빨간색 두 번째 거 선택을 하고 못따기 요소를 클릭을 한 후에 못따기 요소를 클릭을 하고, 도면에 나와 있듯이 3C 잠깐만요, 확대를 3C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이라고 주고, 근데 아까 트림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다시 해주시고, 얘랑 해서 트림을 해주시고, 트림 메뉴창에서 다시 아까 한 요소, 트림 메뉴창에 한 요소로, 아까 이거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주 하니까 확대 F1 확대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F2, F1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주로 자주 하세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75에 75짜리 재료라고 하나 그려볼까요? 자, 근데 우리 가공을 바로 들어갈 거니까 75, 75는 이따 그리고 자, 가공을 들어갈 거니까 자, 여기도 윤곽을 이렇게 가공을 하고 못따기를 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체인을 따로 잡아야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날카롭지 않고 않아도 밑에는 체인을 이만큼을 잡아서 못따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랑 여기랑도.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그냥 이만큼 그냥 드래그 하세요. 이만큼 드래그 하고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어차피 안 잘리니까 이만큼 드래그 하고 2등분 자르기 밑에 교차점 자르기 눌러놔야 내가 이제 여기도 체인을 잡을 수 있고 여기도 체인을 잡을 수 있고 여기도 따로 잡아야 되고 하니까 하죠. 색상 복귀. 네네. 또 자, 이만큼 드로잉을 하고요. 드로잉을 하고 얘랑을 포함을 해주세요. 요렇게. 자, 여기서 2등분 자르기 밑에 교차점 자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분할이 됐죠. 분할이 돼요. 색상 마우스 오른쪽 색상 복귀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날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45도를 못다이가 하듯이 됐잖아요. 근데 여긴 날카롭죠. 근데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90도가 아닌 억각으로 안쪽으로 들어온 애들은 보통 C를 주면 C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못다기를 주지 않고 필렛을 주게 돼요. 날카롭지 않게. 그래서 R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필렛에서 한 필렛 요소 0.3R 줄게요. 그래서 얘와 얘 밑에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 네 포인트 얘와 얘와 얘 이렇게 해야 이제 날카롭지 않게끔 원이 이제 살짝 달려서 삐죽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F1 누르시고 확대 이만큼만 하시고 얘도 아까 똑같아요. 트림의 한 요소로 트림으로 얘를 좀 더 얘를 여기까지 F2 F1 확대 얘를 R까지 F2 얘를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네 군데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75에 75짜리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사각형의 중심의 고정. 사각형 형태 그리기 중심에 75에 75 이렇게 그려주세요. V.
혹시 또 뻥 날지 모르니까 저장 한번, 뻥은 안 나는데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바탕화면에 EX 2번 2D 2-2D라고 이렇게 하던 1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갈게요. 자, 여기로 원점을 옮겨야겠죠. 1차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드로잉 바이스에 이 재료를 크게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고 원점으로 이동 아이콘을 누르고 여기를 잡아줄게요. 색상 복귀. 자, 머신에서 이제 가공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머신에서 머신을 누르고 우리가 이제 머신 센터니까 머신에서 누르고 밀링 쪽으로 가겠죠. 밀링에 대한 공부를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 첫날 들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배포한 다음에 넣는 방법 알려드리고 여기서 기본값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기본값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머신 선택하고 여기에서 기계의 종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4축이냐 3축이냐 뭐 내가 기계가 무슨 종류 PP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두상기계 위아기가 코드가 좀 틀리다. 화천하고 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도 레벨 사이클이 좀 틀리니까 그때 이제 기계 포스트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따가 이제 정도 레벨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도 레벨에 대해서 하고 스무딩 모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왜냐면 포켓이나 3D 영상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서 윤곽 가공을 먼저 페이싱 표면 가공을 한번 지난주에 안 배웠는데 한번 해볼까요? 표면 가공은 자 가공 이거를 원래 지난번에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게 낫겠어요. 우선은 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할게요. 자 가공 경로의 윤곽 면을 먼저 까볼게요. 윤곽. 자 다시 단일 체인으로 오른쪽부터 이제 어차피 기억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오른쪽을 클릭을 하겠죠. 자,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확인. 자,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자, 볼 페이스밀로 선택을 할게요. 페이스밀 도형의 정의 63파이 두 번째 지름도 63파이 여기 각도가 90도 0도 넣어주시면 돼요. 0도 지각 커터 속성의 마무리. 자 여기서도 이제 절삭 조건을 카탈로그를 보고 넣는 것도 이따 포켓 나갈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500에 2000에 한 5500을 정사까지 뭐 3000 뭐 황정사 하면 3000까지도 놓는데 4000도 놓는데 이 정도만 놓고요. 끝내기.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이 면을 마이너스를 가야죠. 커터가 이제 이렇게 서야 되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진입 뽑기 접선으로 자 여기서 잠깐
여기 잠깐 하지 말고 여기 가서부터 하자. 진입복귀. 우리가 이제 진입복귀도 저장을 할 건데, 자, 접선으로 갈 거죠. 다친유 중간점 진입복귀가 필요할 때 넣고, 간섭 체크 빼고, 자, 오버랩을 보통 주로 쓰는 것들을 넣어보자고요. 주로 쓰는 것들을 보통 오버랩, 겹치게 하는 거가는 보통 한 2mm 정도 넣잖아요. 그죠? 2mm 정도 넣는단 말이에요. 자, 1mm나 2mm, 짧게는 0.5까지 넣는데 2mm 정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확장보다는 우리 보통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1을 넣지 않고 0으로 시작을 하겠죠. 0. 그리고 100%로 우선 시작을 할게요. 근데 한 50% 주로 쓰는 방법이 있다면 주로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그 사는 방법을 저장을 해놓을게요. 하고 보통 윤곽경로 시작 종로창에서 확장보다는 축소가 많아요. 못따기의 경우나 내가 경로를 축소하고, 근데 보통 공구지름의 반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반보다 조금 더 작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키고 축소 55%고 반대쪽도 55%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꺼주세요. 이제 그러면 주로 내가 이렇게 쓴다, 보통 매일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V를 눌러주시면 이제는 보통 이게 진입복귀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필요할 때만 체크를 하면 축소로 가 있을 거고, 보통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이게 마스터캠의 OPS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뭐 첫날 드린 셋업 파일 중에 안에 들어있고, 이제 이것도 전체적으로 세팅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주로 쓰는 값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100% 나갔는데 이번에는 반경보다만 좀 넘어가면 되니까 60% 넣어줄게요. 지름이 좀 크니까. 어차피 오버랩은 닫혀있지 않는 이상은 겹침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지금 열린 윤곽이기 때문에 60%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로 가보겠습니다. 링크 파라미터. 자, 보통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쓰는 값들이 있어요. 보통 뭐가 쓰냐면 보통 안전 높이는 보통 30에서 50 정도를 주고 절대값이 우선 주로 돼요. 절대값. 그리고 필요에 따라 체크를 하게 되고. 근데 보통 내가 이속 높이를 짧게 가시는 분들은 안전 높이하고 이속 높이하고 동일하게 한 10mm 정도만 해서 그냥 그대로 써요. 근데 필요에 따라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갈 때 간섭이 발생한다는 구간이 있거나 이럴 때는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처음과 끝에만. 그죠? 그래서 세팅은 이렇게 해놓고 왜 빠지고, 자, 이송 10 절대값으로 10, 진입 3, 재료 상단 0, 절대 증분 절대값으로. 증분은 모델 증분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 도형이 아래에 있거나 거기다가 더하는 거네. 체인 커브를 잡은 도형이 Z-10mm였으면 그걸 그때 그 체인을 마이너스 10에다 잡았으면 증분으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 쉽게 절대값으로들 많이 사용하니까 절대값. 지금 현재 잡은 체인의 Z의 높이가 증분입니다. 자, 33, 0, 0 보통 하고 또 저장을 눌러놓고 V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하면 다 이렇게 기본 세팅이 돼 있고, 필요에 따라 체크하고, 얘도 체크를 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같이 거의 켜지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겠죠. 다시 한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다가 나 다음 이걸 필요하다라고 할 때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측면 가공. 한번 여기서 두 번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을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니까 측면 활성화하고 2. 자, 처음에 마이너스 5를 준 데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7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70이고 75니까 한 35mm 떨어진다면 40이라고 하면 35mm 떨어진 상태에서 절삭을 하겠죠. 두 번만 절삭을 하겠다. 자, 여기서도 주로 이제 쓰는 팁이 뭐냐면, 지금 이건 우리가 이렇게 넣을 거지만 보통
보통은 주로 쓰는 엔드밀이 있을 거 아니야. 커터보다는 엔드밀 위주일 거란 말이야. 보통 한 7이나 8이나 보통 12파이를 주로 사용을 한다. 왜냐면 12파이를 주로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12파이가 넘어가면 가격대가 비싸니까. 보통 12가 맥스예요. 보통 쓰시는 게. 그러면 주로 쓰는 지름에 뭐 반경을 내가 한 6mm 정도나 7mm 정도 주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넣어주시고, 그죠? 주로 넣는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는 숫자는 1만 넣어주세요. 우선은. 그리고 필요에 따라 늘리면 되니까. 자, 그리고 보통 정삭 시에는 내가 두 바퀴를 돈다라고 하면 100분의 1이나 두 바퀴를 돈다든가 뭐 횟수를 추가한다든가 할 때는 보통 여기를 1에 0.01 해서 얘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0으로 돼 있다가 숫자만 넣어서 정삭으로 바꾸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죠? 두 바퀴를 돈다. 그럼 여기서 황삭 때 뭐 이렇게 돌았어. 그러면 1 하면 되잖아요. 0으로 우선 놨다가 우선 0으로 놓고 횟수에 따라 00으로 놓고 저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숫자만 넣어서 정삭할 때 여기다 2를 넣어도 되고, 2를 우선 넣어놓을까? 2를 넣는 게 낫겠네. 2를 넣는 게 낫겠어요. 저장. 그 대신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측면 가공은 우선 필요할 때만 켜져야 되잖아요. 꺼놓은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뺀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죠? 그래야 내가 정상할 때 활성화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활성화 필요할 때. 그래야 이제 시간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마우스를 몇 번 가는 것들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는 두 번을 갈 거니까 2에 40 원래 하던 대로 돌려놓고요. 적용.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세팅을, 자, 여기서 깊이 가공을 또 추가를 할 거잖아요. 깊이도 마찬가지로 갈게요. 깊이 가공. 자,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에 0.1. 황삭 간격은 뭐 내가 주로 쓰는 값이 한 뭐 6mm나 12파일 쓴다. 6mm나 5mm나 뭐 이렇게 쓰면 6mm나 넣어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는데, 또 저장을 눌러 넣어버리면 끄고 다 셋업을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끄고 우선 이것도 잠깐 끄고 저장을 한번 눌러줄게요. 나중에 세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키고 다시 올라와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깊이 가공에서는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 들어가. 왜냐면 재료 상단 높이가 6mm보다 작으면 한 번 치겠죠. 한 번 치고 정삭을 0.1 놔두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에서 재료 상단을 1mm만 올려줄게요. 네, 칠 게 있어야지. 그래야 황정삭이 들어가니까. 자, 근데 이거는 이따가 한꺼번에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시작을 하고 다 세팅을 해놓고 저장을 또 눌러야 되니까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되는, 지금 세팅 값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바뀌면 또 나중에 고쳐야 되니까 우선 하고 난 다음에 고칠게요. 만약 마찬가지로 거르기 공차도 있고 뭐 이러니까 거르기 공차도 기본으로 여기 1000분의 5 정도 세팅을 해줘야 되고, 자, 하고, 자, 절삭률을 내려가서 절삭률을 ON 해주시고요. 확인 하면은 황삭이 한 번,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그죠? 세 번, 네 번 지나가겠죠. 정상 0, 0 이렇게 키보드 S를 눌러 확인을 하고, 자, 이거 나온 다음엔 Alt T를 눌러 다음 경로를 할 때 걸리지 않게끔 가공 경로를 잠깐 숨겨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윤곽을 이렇게 한 바퀴, 네, 윤곽을 한 바퀴 돌을 겁니다. 윤곽을 한 바퀴 돌을 거니까, 자, 윤곽 가공을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른쪽 버튼에 넣던지 단축키를 만들던지도 다 여러분들이 해서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9.0처럼. 자, 17, 뭐
원키로 다 되니까 자 윤곽 가공 사용을 하시고 체인 확인. 자 스타트를 이 못다기를 잡아서 접선으로 해도 되고요. 이번에 지난번에는 접선으로 해서 한번 들어왔던 것 같으니까 여기 링크를 원을 그려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점을 여기로 잡을 거예요. 여기로. 자 여기로 잡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중복이 되는 구간에 여기로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 취소. 얘도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체인 옵션 창에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이상하네요.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여기 때문에. 자 다시요. 얘랑 ES 메뉴 나오고 얘랑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우선 바꿔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윤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가공 체인을 여기를 스타트를 잡을게요. 여기를 스타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잡는 도형의 위에 시계 방향으로 나와야 되니까 처음 잡는 도형의 스타트가 위에 시계 방향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공구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평행드밀 도형의 정의 자 10파이 엔드밀로 선택을 했고요. 홀단은 무시하고 자 속성의 정의에 들어가서 다시 황상용 엔드밀이다. 자 다시 이송 속도가 뭐 2500이든 2800이든 가면 Z가 2000 정도 되면 회전수를 한 7500 정도만 놓도록 하게. 끝내기 한번 눌러.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자 플러스 황삭이니까 플러스 0.1 하고요. 자 깊이 가공으로 가서 자 우리가 풀컷으로 지금 20점 도면에 20mm나 20점 한 5 정도까지 내려갈 거니까 보통 한 2번에 끊어도 3번에 끊어도 되니까 그냥 8mm 정도 넣어서 3번에 끊고 깊이는 정삭은 빼도록 할게요. 자 측면은 우선 측면은 끌게요. 링크부터 갔다가 진입 뽑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링크에서 10 진입 높이 3 재료 상단 0 여기서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20.5mm 도면에 20mm까지니까 20.5mm 20.5mm 자 여기서 깊이 가공을 하는데 진입 뽑기를 가볼게요. 이번엔 우리가 접선이었을 때는 자 여기서 시작을 하면 접선이었을 땐 체인을 우리가 이제 100% 이제 접선 연장이 되게 모서리를 잡으라 그랬죠. 내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다시 돌아올 경우에 예? 이 모서리를 잡아야 돼. 돌아와요. 여기서 지금 링크가 여기에서 윤곽을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접선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내려온 다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려면 법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스타트가 이제 여기가 잡으니까 여기서 원을 그려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지금 2.5로 돼 있죠. 근데 여유가 우리가 5mm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구는 얼마만큼 벗어나서 빠져나가야 돼? 6은 빠져나야죠. 5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2.5니까 내가 0에 반경값을 6의 원을 90도로 그린다. 지난번 했잖아요. 그럼 6mm 떨어진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재료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6mm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6을 넣으면 원은 딱 6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내가 계산하기 편하려면
여기 지금 계산하기 편하려면 90도의 원을 그려준다라고 무조건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계산하기 편해서. 그리고 나서 내가 90도의 원을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을 더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길이를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길이도 안 쓰고 보통 하나만 죽이면 보통 이 정도 값만 정확하게 떨어지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재료만큼 떨어져야겠다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동일하게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6이 들어갔을 때고 나올 때도 6이 될 거고 오버랩 거리 들어가기 때문에 겹침으로 2mm가 넘어가서 빠져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우선 해볼게요. V를 한번 누르고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차이는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절삭을 하고 자, 윗면에서 보면 자 6mm 떨어진 거예요. 원래 여기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알만 넣으면 돼요. 그죠? 반경이 3. 예를 들어 6을 넣은 거예요.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고 자 여기가 끝나는 지점인데 원래 못 당겨서 시작을 했으면 그냥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좀 오버랩 2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들어가서 자 근데 한 번, 두 번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다는 거 두 번, 세 번 자 여기서 이제 알루미늄이다라고 하면 접선 지금 같은 아까 지난번에 윤곽 가공을 할 때는 절삭을 하고 떠서 절삭을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뜨는 구간이 이미 뜨는 구간이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이미 얘는 여기까지 갔을걸요? 이걸 연결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양산이다 상황에 따라 샘플이면 한두 개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럴 때는 내가 여기서 판단을 할 때 깊이 가공을 할 때 절삭을 하고 다음으로 돌아가는 구간에 간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깊이 가공에서 공구 유지를 선택을 해주면 뜨지 않고 다음 절삭하는 구간까지 원래 절삭 속도로 이어준다 라고 했죠. 그럼 내가 절삭 속도가 늦으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절삭 속도가 3000이다 라고 하면 뜨는 거나 짧게 움직이는 거 떴다 제로 상단 갔다 내려오는 거보다 훨씬 빨리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볼게요. 그러면 하나 절삭하고 빠져나왔다가 원래는 떠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이어버리죠. 둘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공구 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윗면을 절삭을 할 거예요. 도면상에 위에 보면 10mm라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인을 여기까지 한 번에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포켓을 배우게 되면 포켓으로 까면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윤곽으로 옵셋을 하게 되거나 우리가 여역미를 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지금 윤곽으로 하게 되면 옵셋이 되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라인을 평행선을 옵셋을 해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윤곽을 처음에 내가 여기는 다시 한번 지나갈 폭 생각하고 여기를 끊어주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곽 가공 체인을 이렇게 가겠죠. 대충 찍어도 돼요. 왜냐하면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이 당연히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죠? 왜냐면 여기를 깎아야 되잖아요. 공구가 좌측에서 해야 되니까. 요렇게 갈 거란 말.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공구에서 18의 엔드밀을 줄 거예요.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플러스 0.1이 아니라 보통 지금 이거는 어차피 한 번 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3mm 정도 떨어질게요. 3mm 정도 떨어지고 바닥은 0.1 정도 남기고요. 자, 깊이 가공은 우선은 지금 총 깊이가 10mm니까 어차피 5mm씩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5mm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진입뽑기. 자, 여기서 이제 또 자, 우리가 스타트가 이제 공구가 접선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공구가 이제 이게 0이에요. 이렇게 서 있을 때니까 이게 0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C의 양이 얼마예요? 0.3C 3C가 되겠죠. 3C니까 3mm가 접선으로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3mm가 떨어져야 여기 이제 중앙에 오죠.
여기다 공구 지름 10mm 떨어져야 되니까 5mm 떨어져야 되니까 합이 8을 떨어져야 공구가 딱 닿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니까 거기보다 1mm 정도 여유를 줘야 되니까 9가 되겠죠. 9 접선으로 9 원호는 0. 이해를 하려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접선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9 하고 링크 그대로 마이너스 얼마죠? 10mm 하고 측면 가공을 넣을 거예요. 측면 가공을 넣을 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m예요. 40mm에다가 3mm를 양쪽을 옵셋을 줬어요. 3mm를 플러스를 줬어. 32mm 밖에 안 돼요. 32를 측면으로 한쪽으로 32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럼 16이 되겠죠. 16이면 8, 2, 16 두 번밖에 못 지나가죠. 8이면 세 번을 지나가면 에러가 뜰 거예요. 자, 측면에서 8을 이상 넣었으면 자, 측면에서 3을 넣고 원래 세 번 지나갈 건데 8을 넣고 6을 한번 넣어볼게요.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럼 별 말 없죠? 자 하나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자 진입을 원래 내가 예상한 대로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가공 간격이 안 맞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폭이 자 딱 떨어지거나 하나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들어오죠. 둘 셋.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공 간격을 줄여보세요. 5.5로 가볼까요? 그래도 안 나오네요. 제가 한번 맞춰볼 때까지 5로 줄여볼게요. 그래도 안 나오네. 그러면 4점 횟수를 자 4.5 자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4 넣으면 너무 많아지 너무 의미 없이 간격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도 뭐 가공 이쪽을 좀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를 부하를 좀 줄여보자고요. 여기를 1을 넣고 여기를 5.5 그냥 가볼게요. 깊이 5.5 측면 여기를 내가 너무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미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 1을 넣고 측면을 5.5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그래도 안 되네. 그러면 또 고쳐야 되네. 5 두 번만 지나가도 되는데 세 번은 가야 돼. 이렇게 맞추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걸 안 쓰게 돼요. 윤곽의 간격이 있는 거는 포켓에 열린 포켓이나 여형미를 쓰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해요. 나중에 이제 정삭도 여형밀이나 포켓을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보통 윤곽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공 간격을 줄여라 라는 거예요. 진입할 때 들어가는 점을 확인을 하고 이게 가공에서 띵띵띵띵 에러가 뜰 경우도 있으면 횟수를 줄여야 돼요. 땅땅땅 이렇게 가공 간격을 바꿔 일부러 이게 뜨게끔 할 수 있는 하는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가공 간격을 많이 줄여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황상여유를 줬고 요렇게 한번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자, 가공 연호창을 볼게요. 윤곽 가공에서 제가 일부러 그냥 한번 남겨놓은 건데 어차피 1mm 어차피 못따기도 한번 지나가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계속 쓸데없이 에어컷으로 가공 간격이 대각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에어컷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더 지나가 주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미 색깔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대충 찍으면 돼요. 대충
대충 찍어주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선택을 해주시고, 자, 절삭 파라메타 창을 들어가 볼게요. 2D 하고요. 플러스 0.1, 바닥 0.1. 자, 얘는 측면만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가공을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림량이 큰 게 아니라 땡으로 막혀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는 깊이 가공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10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깊이 가공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가공을 하면서 팁을 드린 것 중 하죠? 한 가지 뭐죠? 대각으로 지나갈 땐 얼마 준다? 30%. 그죠? 그러면 대략 10파의 기준으로 1mm 가까이 떨어진다. 30%. 계산이 안 되니까 30%. 공구지름의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하이퍼.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측면도 필요 없고. 자, 링크에서 마이너스 10mm 넣어주세요. 자, 플러스 0.1 있으니까 확인 한번 눌러주면 대략 1m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붙어서 이렇게 하고 절삭을 하겠죠.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곽을 해봤고요. 자, 이쪽 자,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쉬었다가 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